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강의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리콘 수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실리콘 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리콘 양에 너무 민감합니다. 몇 번 사실은 실제로 해보시면은 얼마 안 가서 꼭 감이 오기도 하고 쉬운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익숙하신 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 양은 완전히 완벽하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정법 이거를 조금만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활용하시면 실리콘 양에 대한 부담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리콘 수정법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결국 우리가 차를 운전하더라도 조금 마음이 편하게 운전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이제 조금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 운전하듯이 실리콘 수정은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재미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수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험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재미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수정한다는 것은 양의 문제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눠질 겁니다. 많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적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을 경우는 또 두 종류로 또 분류가 될 겁니다. 흔히 많이 겪으시는 부분, 측면으로 옆으로 넘쳐나게 많아질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또 주름이 잡히듯이 꾸물꾸물하게 이제 주름이 잡히는 현상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부족할 경우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상황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럴 때 결국은 정상량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는 많아진 만큼 걷어내면 되고, 부족한 것은 조금 채워주면 되는데, 이 정상량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거는 덜어내고 모자라는 건 채우고 하다 보니까 실리콘 표면에 뭔가 이제 흔적 같은 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로 현장에서 이제 침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침부터 설명을 하자면, 침을 쓰는 이유는 물을 묻혀서 실리콘을 이렇게 넣으면 손에 실리콘이 묻습니다. 침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에 묻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건데, 꼭 침만 가능하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방 세제라든지 퐁퐁, 비누, 샴푸 아무거나 다 가능한데, 굳이 어쩌다가 한번 침 슬쩍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퐁퐁물을 차고 다니거나 준비해서 다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난 실수를 침으로 이제 흔적 지우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게 이렇게 정상량이 나오면 좋겠지만 측면으로 이렇게 넘치나게 많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또 가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꾸물꾸물하게 이제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속이 비는, 넘치지는 않았지만 속이 텅텅 빈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럴 때 걷어내고 하고 막 이럴 때 이 주로 실리콘 빈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리콘 단면이 딱 직선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조금 완만한 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통의 테두리가 이 곡면을 조정하기가 쉬워서 이제 이 빈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모르고 힘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눌러서 하게 되면은 요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 생겨서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이 양을 이제 안으로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테두리를 가지고 이 곡면 정확한 면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 아직 빈 공간이 달라붙지가 못했습니다. 이러면 정상면이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오므리면서 조정하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면이 맞추는 거죠. 이 면만 맞춘다면, 여기서 지금 이 면이 맞았다면 그대로만 같이 가주면 넘친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요거를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재밌게 대형 사고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막 이렇게 지금 난잡하게 이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진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실리콘 양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정상면만 맞다면 실리콘을 얼마든지 정상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면, 실리콘에 대해서 넘치는 양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것만 믿고 늘 이 빈통을 쓰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귀찮아지니까
넘치는 양만큼이 자꾸 조절이 되고 악력 조절이 돼서 몇 분만 안 해보면 정상량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면 이 주름지고 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침만 믿고 침으로 이렇게 이제 주름을 편다고 이제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리콘이 피할 수가 없는 게 물때라든지 곰팡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때나 곰팡이는 꼭 실리콘 테두리 따라 먼저 피게 되거든요. 그럼 곰팡이나 물때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라운드로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략이 됐나요? 정상량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흔적만 감추고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보시면 이 정상면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지금 정상면을 맞춰서 진행하면 실리콘이 양이 그만큼 걷어지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침만 믿고 슬쩍슬쩍 감추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속이 비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눈에 넘치지는 않았지만 속이 사실은 다 비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가운데가 볼록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리콘이 지금 다시 공기를 채우겠다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볼록볼록하게 공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럴 때 지금 보시면 도배라든지 시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포가 찼을 때 뭐 바늘로나 칼로 구멍을 내고 공기를 빼내고 다시 붙이면 되지만 실리콘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자의 대부분인 경우인데 이럴 때 실리콘 해결 방법은 걷어내고 다시 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이 공기가 빠지는 유일한 방법이 실리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만 보시더라도 실리콘 쏘는 사람들이 안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쏘다 보니까 저렇게 공기가 찬 모습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빈 거는 얼마나 비었는지는 모르는데 조금 양을 많게 해보면 눈에 얼마나 많이 짠지 보이니까 내가 수정도 쉽지만 이거 번거롭게 자꾸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힘 조절이 쉽게 도달할 텐데 안 넘치겠다고 먼저 작정을 해버리면 아주 이제 얼마나 비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침 사용하는 방법도 현장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들 볼 겁니다. 침이라는 것이 이 실리콘이 아주 물컹물컹한데 침으로 자꾸 이렇게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저로 자주 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이 너무 물컹물컹한 사람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펴겠다고 해봐야 그 순간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이 완전히 마르게 되면 그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이런 굴곡진 모습들이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너무 무른 성질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침을 쓰는 거는 묻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스치듯이 절대로 찍히는 현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수정하고 나니까 수정하고 나면 이런 흔적이 있을 겁니다. 요 볼록 조금 남아있는 이런 흔적, 이런 것들도 지금 찍히면 안 되고 두드려서 펴는 게 아니고 침을 좀 넉넉하게 묻혀서 그냥 스치듯이 이러면 실리콘이 눕습니다. 이렇게 눕힌다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두드리고 찍고 이래서는 아주 그 다음 결과들이 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실리콘 양은 그렇게 몇 번은 사용 안 해보시면 수정법만 믿고 해보시면 부담을 안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크게 부담이 없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중간에는 이 가운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걷어내고 다시 하면 되지만 시작점 같은 경우는 모서리입니다. 이 시작점 모서리에 양이 넘치게 되면 이제 작업자들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시작점 안 넘치게 쏘는 이런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